AC 충전구밖에 없다고요? 여기 DC 충전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르쉐 타이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C, DC 차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아예 양쪽에 충전구를 준비를 했어요. 덕분에 어느 곳에서 편안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공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르쉐 타이칸은 일반적인 전기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스포츠카로 개발이 됐어요. 포르쉐 타이칸에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이 서스펜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부피가 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그런 단점은 갖고 있어요. 바로 성능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죠. 포르쉐는 재현 반복 가능한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냉각 성능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를 위해서 1개의 라디에이터, 2개의 팬, 3개의 워터펌프, 6개의 워터 밸브, 그리고 10개의 온도 센서를 이 차에다가 모두 다 이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쉐 타이칸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 더 많은 기계적인 장치로 빽빽하게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 결과 공간에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칸의 트렁크 공간, 의외로 스키스루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타이칸은 폴딩 기능을 지원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그리고 넉넉한 공간을 위해서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라는 차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포르쉐 카이엔이나 마칸 같은 차들을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뒷좌석이 성인이 앉기 불편하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이 하체 그리고 셰시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일반적인 전기 승용차가 아니라 바로 스포츠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렸죠. 이 정도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술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열 공조장치의 디자인이 좀 별로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공조장치 부분은 사용이 직관적이고 쉬워야 합니다.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작동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타이칸 같은 경우는 목적에 충실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어 레버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기어 레버 주위에 주행과 관련된 이런 버튼들을 한 곳에 몰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상으로 편하면 편했지 불편하다고는 보긴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이 디자인 918 스파이더에 적용됐던 그 디자인과 위치입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하이퍼카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바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전 자세 자체는 911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기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앉은 자세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기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상 사운드 부분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와 달라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타이칸은 시동을 걸면은 애초부터 이 스포츠 사운드가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에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없다, 이 부분은 타이칸에 대한 구조적인 개념이 있으시다면 이런 말씀 못 할 것 같아요. 타이칸에는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게 되면 기어비가 짧은 1단 변속기의 사용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출력에 도달하는 그 시점이 더 빨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포르쉐가 내연기관에서 사용했던 그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바로 포르쉐 타이칸의 1단 변속기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납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차는 어떤 대형 전기 세단이 아니고 스포츠카입니다. 에르메스나 샤넬백이 공간이 부족하거나 수납 공간이 적다고 이게 불평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즐길 거리가 없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스포츠카잖아요. 게임보다 운전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바로 도로로 나가볼까요? 일반적인 전기차는 원랩 매직이라고 하죠. 서킷을 한 바퀴 쫙 돌고 최고 기록을 뽑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서킷을 몇 바퀴 돌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포르쉐는 원래부터 내연기관이건 전기차건 상관없이 서킷에서 포르쉐가 추구하는 성능을 만들 수 있게 개발을 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그리고 시속 200km까지 26번 반복을 해도 꾸준한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잠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딱 10번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 기록과 최저 기록이 0.2초 이내로 다 들어오죠. 이것이 포르쉐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능의 의미입니다. 다른 고성능 전기차들의 종감 속비부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리막 네베라 같은 경우는 와 정말 엄청난 롱 기업이죠. 뭐 이해는 됩니다. 이 차는 2000마력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와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의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포르쉐는 원래 애초부터 타이칸을 1단 변속기로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종감 속비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초반 가속력 증대를 위해서 중간에 숏 기어비를 추가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2단 기어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터 회전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짧은 기어비로 가속 성능도 높이고 최고 속도까지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칸 터보 S의 모터 회전수가 제한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회전수를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모터 회전수가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과학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모터의 열적 부하예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모터의 회전수를 조금 낮게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발휘할 수 있게 설정을 한 것이죠. 포르쉐는 차량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동력학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면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커맨드 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포르쉐에서는 이것을 4D 셰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후로 움직이는 X축, 그 다음 좌우로 움직이는 Y축, 그리고 상하로 움직이는 Z축까지 이 차량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이 각각의 부품에 모두 확인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포르쉐가 제대로 만들었다는 점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 지금 발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꾸준히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이때 에너지가 회생되는 방식을 리프트 오프 리제네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이 방식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회수를 하느냐?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에서야 제대로 에너지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회생제동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주행질감이 나빠지잖아요. 전기차 울컥거린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르쉐는 주행 중 회생제동을 유지하는 것보다 타력주행으로 주행질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역시 포르쉐답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 회생 능력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타이칸이 출시된 시점은 2019년입니다. 이 당시에 타이칸만큼 에너지 회수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차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포뮬러 2 1세대 모델의 최대 에너지 회수량이 100kWh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 모델로 진화를 하죠. 이때 회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250kW였어요.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은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포뮬러 2의 2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회수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포르쉐는 차종을 불문하고 동력에서 만들어지는 출력의 최대 3배 이상 강력한 브레이크를 쓰는 것이 내부적인 원칙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포르쉐를 타더라도 정말 포르쉐 브레이크 성능 강력하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포르쉐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포르쉐 타이칸을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시선과 배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칸 터보 S와 함께 했고요. 저는 모터그래프의 김선웅입니다.